여기에 대해서 와이프가 왜 생활비를 이거밖에 안 주냐 라고 불만을 제기하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걸 이유로 한 달에 1원씩을 이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흔하게 널린 연애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백 건이 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해본 변호사로서 배우자 선택 시 실패하지 않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혼 사건 그리고 상담을 한 토대로 그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니 오늘 이 영상만 확인하셔도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요, 허세도 좀 있고 경제관념이 없는 경우도 많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남편 아니면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한다, 결국은 우리가 중간에 이혼을 하거나 또는 그걸 꾹 참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독박 육아를 하시는 분들, 한쪽이 전업주부인데 독박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맞벌이인데도 독박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남편이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 일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회사 업무량, 아니면 매일같이 밤을 새는 일,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또는 지방에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시면서 어쩔 수 없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충분히 시간과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는 에너지와 시간을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또는 뭐 양쪽이 다 벌지만 이제 아내가 그 부분을 주로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슬그머니 빠지시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냐면요, 맞벌이 부부였는데 이제 본인 소득을 와이프나 아이들과 공유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안 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생활비 처음에 뭐 100만 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줄여서 8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를 쭉쭉 줄이다가 여기에 대해서 와이프가 왜 생활비를 이거밖에 안 주냐 라고 불만을 제기하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걸 이유로 한 달에 1원씩을 이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계좌 조회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한 달에 1원씩 이체한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또 그 재판부는 이제 그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한 달에 1원씩만 지급을 했었던 그런 내역까지 다 확인을 했죠. 근데 우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담당하신 판사님이 여자 판사님이셨거든요. 이 여자 판사님도 맞벌이셨을 거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조정도 하고 또 재판도 가고 하는데 상대방이 직접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제 화를 이제 꾹 누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1원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분이 또 막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당연히 결과는 위자료도 우리가 받았고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결과를 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형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허세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를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신 분들이랑 이제 결혼을 해보면 금전적인 문제들 또는 외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양쪽의 자산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아내도 이제 둥둥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나도 1억을 가지고 오겠다 해서 2억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하기로 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1억에 5천만 원이 대출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거짓말을 했었던 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끊임없이 바람을 폈는데요,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필 때도 본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인 양, 그러니까 미혼자인 양 행세를 하면서 바람을 폈고, 그렇게 1년 동안 한 30명 정도의 여성을 만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매일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자주 외박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아내가 문제를 삼자 이거를 오히려 아내를 의부 쪽으로 몰아가면서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비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바람도 계속해서 펴왔었던 걸 나중에 발견하게 돼서 협의 이혼 이후에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했었던 사건입니다. 남편이 허세가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어요. 돈을 계속 대출을 받아가지고 명품을 구입한다든지, 특히 차, 시계
시계, 남자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대출금을 계속해서 늘려서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회생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신용불량자인데 차량을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를 받아가지고 벤츠 CLS 1억이 넘거든요. 그 차량을 지금 몰고 다니고 계세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신 저희 의뢰인도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경제관념이 맞지 않거나 한쪽 상대방이 술값, 골프, 화치품, 명품 이런 걸로 수백만 원의 돈을 낭비할 경우에 가정경제가 정말 파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서로 경제관념이 어떤지, 생활 수준이 어떤지, 소비가 또 어느 정도인지, 특별히 이제 낭비벽이라든지 사치를 많이 하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고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혼하지 않을 배우자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3가지 기준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직접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좋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